2025년 을사년은 변화와 변동이 많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되는 시기일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많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더 보게 되거나 풍수와 같은 것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나 풍수는 100% 정확하고 만사형통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주나 풍수 비법은 자신이 목표한 것에 게으르지 않고 간절함을 잊지 않기 위한 지침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올해처럼 정신없는 변화의 시기에는 자기 중심을 세우고 마음이 주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목표로 하는 것, 또 평생 꿈과 희망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서 주변의 풍수에 맞는 가구 배치나 또 행운을 부르는 물건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풍수나 사주팔자를 통해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방법들을 통해서 모두 좋은 기운 받으시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풍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청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력이란 책이 자기계발 서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특히 화장실이란 공간을 깨끗이 만드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청소력이란 책은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음의 기운이 강한 화장실을 청소해서 운을 좋게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사주 명리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풍수에서도 이 화장실의 기운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화장실을 통해서 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음과 양의 기운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물에 젖은 수건이나 젖은 신발 또 젖은 빨래를 널어두지 않아야 합니다. 화장실에 있는 수건이나 천들은 항상 뽀송뽀송한 채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수건이나 장식품을 두려면 노란색이나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특히 양의 기운을 대표하는 붉은색 물건들을 화장실에 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화장실의 타일은 하얀색이 좋은데요. 세면대라거나 변기도 하얀 계열이 좋습니다. 붉은 계열이 좋다고 해서 타일 자체를 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꽃이나 그림, 또 수건의 색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전체의 분위기는 금의 기운인 하얀색으로 장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에 꽃을 두고 싶다면 생화를 두거나 화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인테리어 장식으로 조화를 두거나 말린 꽃을 두는 분들이 있는데요. 화장실에는 생화를 두세요. 다섯 번째, 화장실의 위치는 현관문을 열고 바로 마주하는 곳은 피해야 하는데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화장실에 항상 물기가 없게 하고 냄새가 없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화장실을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은 좋지만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관문을 열고 바로 화장실이 있는 집의 구조라면 환기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문을 꼭 닫아주어야 합니다. 그 청소력이란 책을 보면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더러워지기 쉬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 눈에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청소력이란 책을 쓴 저자는 화장실에 매일 한 번은 자연의 공기가 순환되도록 했다는데요. 불필요한 물건도 치우고 화장실에 잘 생길 수 있는 물때나 곰팡이를 말끔하게 없앴다고 합니다. 물건이 잘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되고 또 깨끗한 공간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만 깨끗하게 만들어도 좋은 운들을 받을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항상 청결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들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풍수나 사주에 대해 미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하는 일은 해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에 화장실 청소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5년에 금전운을 높일 수 있는 거실 인테리어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집이나 동쪽 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이 밝아지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자신이 직접 땅을 고르고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창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살고 있는 집에 동쪽 창문이 없다면 동쪽 벽에 시계를 거는 것도 좋습니다. 또 동쪽에 라디오나 음악이 나오는 오디오를 놓아두는 것도 창문 대신에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는 동쪽에는 작은 테이블을 두는 것도 좋은데요. 테이블 위에 꽃을 놓아두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나 에어컨도 남동쪽에 두어서 창문을 열거나 또 집안에 바람이 들어올 때 이 남동쪽에서 들어오게 하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북동쪽에는 책상이나 컴퓨터를 두면 좋은데요. 만약에 북동쪽에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커튼을 항상 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때 커튼은 어두운 색보다는 흰색처럼 밝은 색의 커튼을 다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북쪽에는 따뜻한 느낌의 커튼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밝은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 좋은데요. 따뜻하고 밝은 느낌의 그림은 남쪽 벽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물을 두더라도 열대성 지방의 식물을 두는 것이 건강한 기운을 거실에 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장식장을 놓는 것이 좋은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을 한두 개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있어서 은은하게 장식장 위에 물건들을 빛나게 하면 좋습니다. 또 거울을 걸어둔다면 북서쪽이 좋고 거실에 책상을 두는 분들이라면 북서쪽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책상은 북동쪽이나 북서쪽이 좋지만 조명을 두어서 어둡지 않게 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책상과 벽 사이를 잘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실에 옷걸이가 있는 집은 서쪽에 옷걸이를 두면 좋습니다. 또 거실의 북서쪽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가족의 물건을 두면 좋은데요. 사업하는 분들은 북서쪽에 개인적인 물건을 보관하는 서랍이나 책장을 두어도 좋습니다. 또 거실은 온 가족의 대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 테이블이나 소파 근처에 식물을 두면 좋습니다. 소파나 거실의 좌식 공간에 앉았을 때 정원처럼 식물이나 꽃이 보이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에 좋은 운의 흐름을 갖게 하는 주방 풍수 인테리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방은 가족들의 건강이 결정되는 곳이면서 또 집안의 금전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요. 사람이 매일 먹는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엌은 물과 불을 사용하는 곳이라서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운을 잘 지키려면 이 부엌이 항상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집 동복을 지킬 수 있는지 주방 풍수 인테리어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불의 기운이 만나는 주방에는 창갈하거나 싱크대 주변에 화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은 도자기 소재가 좋습니다. 또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을 저장하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엽식물이나 꽃을 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화분을 두지 않고 식탁이나 싱크대에 둘 수 있는 작은 화분이나 꽃이 좋습니다. 또 물과 불의 기운으로 대표되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는 캐비넷 안쪽으로 보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가전제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쓰레기통이 눈에 보이지 않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쓰레기통이 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 배치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가능하면 빌트인으로 싱크대 아래에 둘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서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스틸 소재의 주방용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는 스틸 소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냉장고에도 메모장이나 자석으로 무엇인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저나 젓가락, 포크처럼 금속으로 된 주방 용품이나 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또 부엌칼이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부엌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스틸 소재보다는 원목 소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방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지저분한 설거지가 쌓여있지 않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게 항상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방의 가장 중요한 풍수의 기본이 청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5년에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사 개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하면서 운이 좋아질 수 있는 개운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사하는 날은 좋은 날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일식과 월식이 있는 때를 피하는 것입니다. 일식과 월식은 1년에 2번 또는 4번 일어나는데요. 달의 영향이 바닷물뿐만 아니라 땅의 기운을 흔들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운을 받기 위해서는 일식과 월식 전후 일주일 정도는 피하도록 합니다. 생기가 있는 물건이나 풍수용품으로 집을 먼저 장식합니다. 개업을 하는 곳에 화분을 선물하는 풍수의 생법과 연결되는데요. 집의 기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연의 살아있는 기운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관엽식물이나 꽃을 피우는 식물을 현관에 두면 자연의 기운을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향주머니나 복이란 글자가 써진 풍수용품을 사서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집에 창문을 자주 열어두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낡고 오래된 공기가 순환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어두운 곳은 조명으로 밝게 만들어주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이사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그 방향에 따라 이사하기 쉬운 때가 아니라서 북쪽이 좋다, 남쪽이 좋다는 이야기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북쪽에 있는데 북쪽이 좋은 방향이 아니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때는 이삿짐을 실은 차를 타고 강을 한번 건너가면 좋습니다. 물을 건너면 방향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 가는 곳이 길한 방향이 아니라면 한강 다리를 한번 건너서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 밥솥을 따로 챙겨서 이삿짐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부엌에 두면 좋습니다. 밥솥은 가족들에게 건강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이삿짐에 섞이지 않게 따로 옮기는 것이 좋고 다른 물건보다 가장 먼저 집안에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 버리고 이사하면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물건이나 고장난 물건이 있다면 이사할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발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은데요. 현관에 오래되고 잘 신지 않은 신발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녹이 쓴 물건은 버리고 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이 세운 주방용품은 각별히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괴종시계를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지만요. 오래되고 고장난 괴종시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녹이 세운 물건들은 정리를 하고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죽은 화분이나 말린 꽃은 이사할 집에 들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새롭게 이사하는 곳에 식물을 두는 것은 좋지만 죽은 식물을 정리한 화분이나 말린 꽃은 바로 버리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안에 두면 좋은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을 두어 집안에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기운을 살아있는 식물을 통해 얻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집안에 들이는 식물은 크기가 너무 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뾰족한 잎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데요. 잎이 둥글고 직접적으로 햇볕을 쐬지 않아도 되는 관엽식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일수록 집안에 관엽식물을 두면 좋은데요. 식물 배치로 자연의 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에 식물을 두면 커다란 통창을 통해 강한 양기가 들어오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관엽식물이나 꽃을 두면 좋습니다. 그럼 공간별로 식물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식물을 집에 두면 가장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에 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인데요. 현관에는 녹색 관엽식물을 두면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관에 두는 식물은 화분이 너무 크거나 식물의 키가 너무 높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현관 자체가 양문으로 큰 공간이 아니라면 작은 화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은 하얀색이 좋지만 하얀색 화분이 아니라면 하얀색 매트를 깔아서 환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관과 화장실이 마주하는 구조라면 화장실 앞에 화분을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파 주위에 관엽식물을 두면 좋습니다. 키가 너무 크지 않는 화분을 두어야 합니다. 되도록 어두운 구석 공간에 두면 거실에 운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식탁이 놓여진 곳에는 꽃을 두면 좋은데요. 밝은 색의 꽃을 두어야 합니다. 가시가 있는 장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꽃이 시들 때까지 두지 않아야 합니다. 침실에는 되도록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식물을 두게 된다면 작은 화분이 좋고 녹색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이나 작은 사무실 방 안에 식물을 둔다면 큰 화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식물은 잎이 큰 것이 좋고 녹색 식물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은 녹색을 보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되도록 식물은 잠을 자는 방에는 두면 좋지 않은데요. 식물은 밤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침실에는 화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방에는 꽃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주변의 기를 다 빨아들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에 작은 화분을 둔다고 해도 꽃을 잘 피우지 않는 식물을 창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살아있는 식물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되도록 꽃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기가 강한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꽃병이나 화분은 흰색 계통이 좋습니다. 창문이 있는 화장실이라면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어도 좋습니다. 음식을 하는 주방에는 큰 화분보다는 테이블이나 주방 창문에 두기 좋은 작은 화분이 좋은데요. 물이 나오는 싱크대 주변에 관엽식물을 두면 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주방에는 식물이나 꽃을 두지 못한다면 과일이나 꽃 그림, 또 풍경이 멋진 그림을 사람의 눈높이 정도에 걸면 좋습니다. 그럼 집에 두면 금전운도 좋아지고 복을 얻는 식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금전운을 상승시켜주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식물은 잎이 넓은 것들입니다. 또 식물의 키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하고 색깔이 짙은 초록색을 띠면 좋습니다. 이런 식물들 중에는 금전수가 있습니다. 부귀를 뜻하는 꽃말을 가진 금전수는 금전운을 높이는 식물로 대표됩니다. 잎이 넓은 금전수는 돈나무라고도 하는데요.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전자파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서 거실 전자제품 주위에 놓고 키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전화입니다. 금전화도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금전화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많이 키우는 식물 중에 파키라가 있습니다. 돈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파키라는 5개의 잎이 달려 있어서 금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또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는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이기도 한데요. 거실에 두면 공기정화도 되고 좋은 기운을 집안에 흐르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잎이 큰 식물인데요. 집안이 부자가 되는데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운죽이 있는데요. 서양에서도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개운죽은 대나무처럼 뻗은 나무대를 하나씩 두지 않고 한 묶음으로 두어야 좋습니다. 또 위로 뻗치는 기운이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사업하는 분들의 서재나 사무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운죽은 햇빛을 안 봐도 키우기 좋은 식물이어서 화장실에 두어도 좋습니다. 또 난초를 많이 좋아하는 분들은 잎이 넓은 난초를 집에 두면 좋습니다. 난초는 거실보다는 공부방이나 서재, 또 일하는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초는 꽃이 피면 난초를 키우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길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안에 두면 오히려 복이 달아나는 식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입니다. 끝이 뾰족한 이런 식물들은 집마당이나 집 밖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미꽃은 집안에 들이기보다 담벼락에 심거나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정원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대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나무는 부의 상징이지만
실내에 들이지 않고 마당이나 집을 둘러싼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운목을 키울 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행운목은 대부분 나무가 잘린 상태로 잎이 나 있는데요. 이런 행운목의 상태가 기운을 잘라내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목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쉽게 죽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하는 곳에 선물로 많이 주기도 하지만 크게 나무가 잘린 행운목은 실내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넝쿨 식물이나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력이 거꾸로 흐르는 기운이 좋은 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킨답서스처럼 지지대를 세워서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덩쿨 식물은 집 안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식물이 시들거나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죽은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집안에 좋은 운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또 화분이 깨지면 바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화분이 깨지거나 꽃병이 깨진 것은 집에 두지 않고 바로 치워야 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